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1만 2,78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3,943명, 완치 34만 1,942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일 확진자 수는 4,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연휴와 옴니버스법 대규모 반대 시위, 지방선거 등 대규모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1차분 출시를 앞두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8%가 백신 접종을 원하는 반면 7.6%는 접종을 거부하였고 27.6%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은 3분의 1에 달하는 국민이 백신을 불신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 이유로는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정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백신과 관련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홍역, 디프테리아, 풍진과 같은 다른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증가시키며 다른 전염병 또한 80에서 95%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초부터 보급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백신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유수칼라 전 부통령 겸 현 적십자 회장은 2022년이 되어야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도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백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예상이 되고 백신을 확보했더라도 하루 100만 명을 예방접종하려는 목표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서부 자바주에서는 백신 예방접종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 접종을 위해서 한 명당 45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자바 방역당국은 백신 특성상 즉각적인 반응을 30분 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슬람 성지 순례가 8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어 253명의 인도네시아 성지 순례단이 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성지 순례를 재개하면서 보건 규정을 강화하였고 순례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 특히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국가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주장은 불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무역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양국은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유된 가치와 이익을 목표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며 특히 보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부문, 국방협력, 남중국해 문제 및 테러 대응에 대한 협력 강화로 알려졌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동에서 미국과 국방협력이 강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미국이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무슬림 국가들의 이익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는 나투나 해협에서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에 앞서 지난달 중국 국방부장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4개국을 순방하여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이슬람 관련 발언에 대해 무슬림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회의를 마친 뒤 화상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는 종교적 가치와 명예, 신성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 무슬림을 모욕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세계가 단결해야 할 지금 종교 간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러는 테러,
테러리스트는 테러리스트일 뿐이라며 테러리즘은 어떤 종교와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리와 니스에서 벌어진 테러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교 간 단합과 관용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에서 벌어진 이딴 테러 이후 위기에 빠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프랑스 내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등 외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각 지역의 무슬림 국가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와 불매운동 같은 반프랑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인 기브란 라카가 중부자바 솔로시 시장 후보로 출마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05년 솔로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솔로시는 조코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입니다. 아들인 기브란은 솔로에서 태어나 싱가포르와 호주에서 공부한 뒤 2010년 외식업체를 세워 사업가로 일하면서 리틀 조코위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년 9월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의 정식 당원으로 등록해 정계에 발을 담갔으며 해당 정당에서 올해 7월 최종 시장 후보로 지명했고 지금까지 총 9개 정당이 기브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기브란은 화상으로 열린 투쟁민주당 행사에서 내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이 솔로에서 열린 뒤 솔로를 스포츠 관광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브란은 솔로에 있는 마나한 경기장은 중부자바에 있는 유일한 국제 경기장이라며 이 경기장과 주변 숙박시설, 음식 문화를 잘 포장해 스포츠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자카르타, 반둥, 솔로, 수라바야, 팔렘방, 발리 등 6개 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가 잇따라 정계에 진출하면서 정치 왕조 구축 비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일축했으며 꾸준히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지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명 주라기 공원 프로젝트로 알려진 코모도 테마파크 개발에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 프로젝트는 관광객이 코모도 도마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전망대와 데크, 안내소,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트럭과 마주한 코모도 도마뱀 사진이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코모도 도마뱀의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코모도 구하기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였고 리조트 개발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청원에 36만 5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에 산림환경부에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림환경부 총괄국장은 15년 동안 코모도 국립공원에서 코모도 도마뱀 내부에 인식칩을 심어 세계적인 개체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2019년에는 3천여 마리까지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광 촉진을 위해 개발하는 구역은 매우 적은 부지이기 때문에 코모도 도마뱀 개체수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테마파크가 개발 중인 섬에는 1,300여 마리의 코모도 도마뱀이 살고 공사 지역에는 최소 15마리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K푸드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한류 음식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 총 10명의 인플루언서들을 K푸드 홍보대사로 선정해 도전 K푸드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전 K푸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농산물과 한식의 수출 전략 겸 마케팅으로 홍보대사로 임명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음식인 김치, 인삼, 복분자, 오미자 등 건강식품과 라면, 떡볶이 등 인기 즉석식품을 직접 요리하거나 먹어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업로드된 해당 영상 5개는 총 조회수 6,2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터셰프 인도네시아 결선에 진출했던 데비나는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짜파구리를 직접 요리하여 현지 언론에서도 기사화가 되는 등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달 중에 새로 제작한 한식 콘텐츠 5편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어서 동남아 지역의 한류 음식 인기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교민들을 위한 마스크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사전 신청자들에게 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마스크의 가격은 개당 1,500루피아이며 이는 제조사 유한 킴벌리에서 국제항공 운송료를 부담하고
한인회에서 통관 절차 및 창고 보관료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시장 가격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제품도 KF94 방역용 4단 마스크로 업그레이드되었는데 이는 유한 킴벌리 측에서 동일한 가격에 기존 제품보다 높은 단가의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전 신청자는 한인회 계좌로 마스크 비용을 송금한 후 송금 확인증을 한인회 카톡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선착순으로 배부 순번이 부여되어 수령 날짜가 안내됩니다. 배부 장소는 대사관역 코리아센터 빌딩 1층 로비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마스크 수령 시에는 카톡으로 전달받은 배부 순번을 제시해야 하며 마스크를 담을 만한 박스나 쇼핑백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